알파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도 없죠. 그럼 머신러닝은 어떤가요? 좀 낯설죠?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죠. 불량이 났을 때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은 뭘 할까요? 데이터와 불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후 이상 징후가 생기면 예방해 불량률을 감소시킵니다. 머신러닝의 공부법 궁금하죠? 함께 만나볼까요? 만약 공장을 운영하는 데이터와 불량 발생 시에 공정 상황을 기록한 데이터들이 있다고 할 때 공정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기법을 활용하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알파고 열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업계 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기술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마존은 첨단 센서 기술과 컴퓨터 비전, 딥러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을 결합하여 점원이 없는 무인 상점인 아마존 고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머신러닝 기술이란 과거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규칙 혹은 패턴들을 찾아내는 기술로서 미래 예측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실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만능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머신러닝은 한순간에 뚝딱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예언가도 아닙니다. 자, 따라서 머신러닝의 원리와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머신러닝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자 합니다. 자, 머신러닝은요, 그 기계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를 말합니다. 즉, 컴퓨터로 하여금 어떻게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사람의 경우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컴퓨터에게 있어 기억은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가 될 것이고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추론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규칙 혹은 패턴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 속에 숨겨진 규칙 혹은 패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데이터들 간에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함수 관계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5라는 함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시면 y는 20 더하기 5, 즉 25가 됩니다. 자, 머신러닝은요, 간단하게 보면은 x가 20일 때 y가 25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 라고 가정할 때 이 x와 y와의 관계, 이 경우에는 y는 x 더하기 5라는 함수 관계를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x와 y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4건이 주어져 있을 때요, x와 y는 과연 어떠한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금방 알고 답을 해주시는데요.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y는 4x 더하기 1과 같은
함수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의 경우 이제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쉽게 x와 y와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문제는 실제 공장 등에서는 수많은 수의 x, 예를 들면 뭐 온도니 압력이니 이런 어떤 다양한 x들이 존재하고요.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규칙을 찾는 일, 즉 x와 y와의 함수적인 관계를 찾는 일. 이 일은 정말 앞서 살펴본 예시와 달리 여러분들이 쉽게 함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처럼 많은 수의 x들과 대량의 빅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들로부터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함수적인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이런 어떤 수치 데이터만 있는 걸까요?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빅데이터의 특징 중 하나인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을 입력을 하면 이를 고양이라고 알려주고, 개와 관련된 사진을 좀 입력을 하면 이건 개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함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 관계를 도출하시기 위해서는요, 아주 대량의 고양이 사진과 대량의 강아지와 개와 같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이들 간에 숨겨져 있는 함수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 같은 번역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뭐 굿모닝 이라고 입력을 하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함수 관계는 대용량의 이제 번역 전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함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 같은 경우는 이미 딥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결국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패턴, 즉 함수 관계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자, 이미 확보된 데이터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결과값 y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도학습. 우리가 이제 지도라는 건 누구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심지어 알 수가 없을 때 활용되는 기법인 비지도 학습.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을 하는 방식인 강화학습 등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지도하에 만약 일을 배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올바른 답을 찾는지는 지도하는 사람이 아마 알려줄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지도학습에서는요,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때 이 데이터 세트의 각 예시에 알고리즘이 알아서 파악해야 되는 정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꽃 이미지와 관련된 데이터 세트에서는요, 머신러닝 모델에게 어떤 사진이 장미, 어떤 사진이 데이지인지, 어떤 사진이 수선화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은 이후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꽃이 장미인지 수선화인지 어떤 꽃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는 뭐 평수, 위치,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근접성에 따른 경기도 예를 들면 수원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뭐 기존에 이제 뭐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한 이후에 만약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모델에다가 평수, 위치,
그 다음에 근접성 정보를 이게 입력을 하면 아마 그 모델은 수원시 아파트 예측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요, 머신러닝 모델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이 그냥 데이터 세트가 딱 주어집니다. 자, 이 세트는 앞서 지도 학습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요, 올바른 답이 없는 예시들의 모음입니다. 그런 모델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좀 유용한 특징들을 좀 추출하고 구조를 분석해서요,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구조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예시로는요, 군집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조류학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새에 대한 어떤 사진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뭐 깃털 색깔이나 크기나 뭐 부리 모양 같은 단서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종을 구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군집화 머신러닝 모델은 서로 비슷해 보이는 학습 데이터를 찾아서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데이터 세트에 답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를 통해 학습한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비디오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디오 게임은 뭐 다양한 단서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레벨을 달성하고 배지를 받으세요. 특정 횟수의 움직임으로 악당을 물리치고 보너스를 받으세요. 함정에 빠지면 게임 오버입니다. 등등 말이죠. 이러한 단서들로 플레이어들이 직접 게임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게임에서 더 잘할 수 있을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은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방법을 혼자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학습한 방법을 한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은요, 수많은 시도와 그에 따른 성공, 실패의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피드백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전략은 점점 더 나아집니다. 자, 이러한 기법은요, 자율주행차 조종이나 아니면 창고 재고 관리와 같은 업무에서요, 일련의 결정을 내리는 로봇을 학습시키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형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는데요. 학교의 학생들처럼 모든 알고리즘은 다르게 학습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어떤 환경 혹은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머신러닝을 통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어떻게 하면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먼저 좋은 식자재와 좋은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자, 머신러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좋은 데이터, 즉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기 위한 적합한 형태의 높은 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기 위한 좋은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이 무엇이며 머신러닝 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데이터와 좋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의 정확도 높은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